김현정의 뉴스쇼. 어제는 이제 1월 1일이 공휴일이었고 사실상 오늘 첫 출근길이긴 한데 오늘도 휴가를 내신 분들이 많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식적인 첫 출근길 그 시작을 여는 인터뷰로 새해 우리 정치에 바란다. 정치 원로의 조언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거대 양당 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이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원장님이 저 실례지만 1940년생이죠. 예. 그러면은 올해 이제 86 되시는 건 그러면 이제 금년에 86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죠. 예, 예. 아이고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정정해 보이세요, 우리 위원장님. 건강하시고요.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모신 이유는 새해 우리 정치에 바란다. 우리 정치권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당부 조언을 좀 해주십사 해서 모셨습니다. 우선 국가 정상 대통령부터 가보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뭔가 좀 조언을 나는 주신다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6개월이 되는데 예, 그동안에 뭐 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뭐 경제, 사회, 무슨 정치 모든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소위 파악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 사회가 굉장히 갈등 구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것에 대한 구체성을 좀 가졌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사에도 여러 가지 뭐 거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뭐 얘기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소위 거의 거시적인 그런 목표 설정만 가지고서 이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20여 년 동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속되고 있는 이 갈등 구조 그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은 예. 소위 양극화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지금 각 분야가 모두 이 극단적으로 좀 갈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를 통합을 하려면 과연 뭐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소위 정책을 좀 보다 더 개발을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소위 시작을 갖다 하는 것이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나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갈라졌고요. 그렇죠. 이 남성과 여성도 갈라졌고요. 지역적으로도 갈라졌고요. 다 갈라져 있죠.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 갈라졌고요. 세대 갈라져 있고. 갈라질 수 있는 대로 다 갈라진 우리 사회. 네. 예. 근데 그게 본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소위 말하면 이 소득의 불평등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우리가 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를 보면은 예. 한 17%대 한 83% 다시 말하면 8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7%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의 한 57% 수준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좁혀지지 않고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흔히 얘기해서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진보 정권이면 진보 정권답게 이 문제를 어떻게 태클을 해야 되느냐. 당장에 그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해소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이게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경주하는 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통합을 위해 일단 경제적 양극화부터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 다음은 여당 대표로 가볼까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건네시는 조언. 아니 나는 정청래 대표는 여당의 대표고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뭐 최근에 뭐 흔히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무슨
명청 갈등이다 뭐든 이런 얘기가 가급적이면 안 나오도록 당을 운영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현명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당 안에서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갈등 같은 거 없습니다. 아니, 얘기 그 당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실질적으로 참 대표로서의 말과 그다음에 실천하는 상황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명청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건 인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이 당 음. 대표로서의 노력을 갖다 하는 것이 내가 음.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제일 큰 정치 숙제. 행로에도 가장 그게 현명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 명청 갈등이라는 인상도 줘선 안 된다. 예, 예. 그 말씀. 지금 당면 과제는 뭐냐면요. 김병기, 강선우 의원. 뭐 강선우 의원은 어제 제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천 금품 수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금품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의혹입니다만. 그 녹취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김병기, 강선우 두 분. 나는 녹취는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살려주세요. 녹취 못 네, 못 언론에 들으셨어요? 난 것만 아, 알고 있죠. 예, 예. 언론에 난 건 예. 보셨죠? 그 듣고 그 보고는 어떠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소위 과거에는 뭐 그런 예가 그냥 다반사로 있었는데 동공천. 뭐 최근에 와서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예.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처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정도라고 지방선거 보세요? 예, 나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소위 상황에서 예. 민주당은 강력하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뭐 정청래 대표 말마다나 끊을 거는 끊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러한 것을 보았을 적에 이게 적당히 어물어물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제 강선우 의원 제명은 했고요. 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아마 그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다룰지 모르지만 아마 김병기 지금 의원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방조 정도? 그러니까 큰 책임은 없어라는 아니 입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이던데. 우리 정청래 대표의 그 태도로 봐가지고는 예, 예. 적당히는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마 제명까지? 아니 뭐 그거는 뭐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예. 그러나 뭐 이 조치 자체는 그렇게 약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보세요. 자, 제1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는 어떤 조언 건네시겠습니까? 나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과연 이 제1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난 회의적입니다. 지금 지자체 선거가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고 네. 지자체에 출마하려고 특히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한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나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이나 둘 다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계엄에 대한 철저한 사과를 하고 탄핵을 갖다가 수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지금 보면은 세상은 많이 바꾸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몰고 같으면 전부 다 과거 회귀하는 그러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기대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는 일단은 내부 결집부터 좀 단단히 하고 그 다음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내부 결집이에요? 내부 결집이라는 가만 놔둬도 지절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선거판 되면, 그러니까 선거철 되면. 흔히들 얘기를 해서 네. 과거에도 보면 뭐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집토끼라고 하는 것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한 25%는 맹목적으로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콘크리트 지지층.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소위 뭐 집권도 어렵고 뭐 지자체 승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소위 과감하게 탈피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예. 정치적으로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내부는 사실 좀 분열 양상이에요. 아시겠지만 당원 게시판 징계 문제를 놓고 좀 아니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 내가 늘 강조 얘기하지만은 예, 지금 예.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 작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잃어버려야 된다 이거야. 윤석열이란 이름 자체를 지워야 된다. 당연한 거죠. 싹싹 지워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예.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분열, 통합 이거 떠나서 일단은 그 지우는 작업부터 들어가야 된다 예, 말씀. 그 지우는 작업을 갖다가 하고서 그다음에 예.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예.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서 예. 당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예. 내가 보기에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 지금 뭐 단계 가지고 사과해라 마라, 사과하면 품어주겠다 이럴 때가 아니라고 보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조언을 먼저 좀 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통합 얘기하셨습니다만 역시 이 대통령의 새해 키워드도 통합 그리고 대전환 이런 것들입니다. 파란색이 집권했다고 해서 세상을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출신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뭐 그뿐만 아닙니다. 조경태 의원 입각설도 지금 돌고 있고요. 이런 이 인사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또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만 인사를 한다는 데서 탈피를 해가지고 예. 광범위하게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발탁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는 건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뭐 흔히 얘기해서 무슨 콘크리트가 굳으려면은 뭐 자갈도 섞어야 되고 모르도 섞어야 되고 다 한다는 식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그래도 화합적으로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예. 사람을 좀 광범위하게 선택을 갖다 하는 것이 뭐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꼭 적재적소에 사람을 갖다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는 건 낭정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획예산 저 장관에 이해운 전 의원을 갖다 택하고 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경태 의원을 택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선택된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지 그게 무슨 여야 관계에 있어서의 무슨 뭐 협치를 한다든가 또 혹은 무슨 뭐 하는 거하고는 난 별개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두루 사람을 쓴다는 그 기조 자체에 굉장히 지금 칭찬해 주셨는데 네. 좋은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해운, 조경태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나는 그 예. 사람들을 갖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예. 하나는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운 전 의원의 관계지. 예. 그 다른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소위 기획예산 장관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선택을 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마 지금까지 봤을 적에 기획예산처라는 것은 소위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뤄오는 관료의 소위 목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운영에 대한 형태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가장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정책을 갖다가 좀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제도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는 거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뭐 기조가 굉장히 좋다고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인 문제들이 뭐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원실의 인턴에게
젊은이한테 저는 귀를 좀 의심할 정도의 폭언을 하는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 이해운 전 의원의 뭐 개인적인 성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 문제는 내가 보기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지금 이제 기획예산 저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명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운 저 후보자 청문회 열리면은 사실 제일 걸림돌이 될 만한 거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 잡은 거 그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이 녹취가 훨씬 강력한 느낌입니다. 게다가 어제 하나 더 터졌어요. 집에 프린터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보좌관한테 고치라고 시켰다. 보좌관이 가보니까 남편이 피아노 치고 있더라.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남편은 피아노 치고 있는데 왜 나를 집으로 불러낸 거지라는 얘기를 했다. 이외에도 지금 줄줄이 이런 폭로가 대기 중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과연 이 아니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예. 보좌관들에게 너무나 의존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의정 활동에 대한 이제 소위 책임을 다 하려면은 자기 몫이 많아야 되는데 보좌관한테 진짜 전적으로 의존하고서 의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의존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이 정당한 대우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야! 그 소리 지르는데 저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나도 국회의원 생활을 갖다가 몇 번 해봤지만 예. 보좌관한테 그렇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뭐 보좌관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예. 그 아이 사람들은 그 그럼요. 사람들에게 소위 행동할 수 있던 그 행동 방향을 갖다가 주었어야지. 그 의원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사람들하고 갈등을 갖는다는 거는 자체가 나는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예. 이거 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나중에 갈등 터지잖아요. 예. 예. 뭐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그거는 이해원 지금 저희 기획예산 저 후보자가 네.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습을 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습이라면은 뭐 그분에게 그 인턴에게 뭐 사과 밤낮마다 헌내는 게 사과한다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아하.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면은 위원장님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나는 이번 지방선거 특히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민생. 예. 역시 이번에도 먹고 사는 문제, 예. 민생.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어느 정도를 달성해야 이게 뭐 성공했다 이렇게. 나는 사실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빼놓고 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이렇게 두 정당이 예. 어느 정도의 소위 승리를 해야만이 목표 달성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두 소위 소수 정당의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놓고 봤을 적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말하면 광역단체자의 경우에는 예. 두 정당은 거의 뭐 한석도 얻기가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뭐 시도 의원 혹은 뭐 기초단체 이제 의원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거기에도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할 것 같으면 두 정당이라는 게 별로 특색이 없어요. 각각이 좀 특색을 가지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보시기엔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기에는 별로 특색이 없어요. 무슨 다른 정당이 얘기하는 걸 거의 예.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고. 하하.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도 성격이 비슷한 것 같고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난번 사실 총선에서는 네.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공을 가하고 예. 결과로다가 뭐 13석인가 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는데 이번 지자체 선거에는 특별하게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그럼 예. 두 그 당에게 두 야당에게 조언을 준다면 좀 더 차별화, 특색 있게 가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 이 새로운 정당으로 군임을 올라올 것 같으면은 예. 일반 국민에게 무슨 새로운 특색 있는 걸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대 양당과는 다른 무언가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남았나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새해 소망? 뭐 다른 소망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이 갈등 구조가 빨리 좀 해소가 되고 정치가 너무나 그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하지를 않고 좀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야당과 여당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이 뭐를 잘못했을 적에 덕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야당이 벌써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근데 지금처럼 소위 야당은 계속해서 소위 이재명 대통령만 공격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이미 더 이상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더 이상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자체 이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런 공격하는 그러한 건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 정치가 좀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는 보다도 좀 현명한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정말 정치권에 바란다. 예. 통합의 정치, 국민들이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당연한 사회.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예. 얘기예요. 위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